대한민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말 동안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정부 서비스 647개가 멈춰버렸는데 지금까지 단 39개만 복구됐습니다. 정부24, 복지로, 정부 홈페이지까지 오늘 더 큰 민원 대란이 걱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의 정부 서비스 중 어제 자정 기준 39개가 복구됐습니다. 복구된 서비스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그리고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과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 확인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0개 넘는 시스템이 멈춰서면서 각종 민원 발급과 온라인 신청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정부 이사,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등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전산망 장애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요일인 오늘 민원 대란도 우려됩니다. 우체국 금융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우편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질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2023년에도 전산망 장애를 겪었는데도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3년 전 정부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3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마비된 시스템은 사흘째 먹통입니다. 실시간 복구를 맡아야 했던 쌍둥이 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13년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재난으로 소실돼도 실시간 백업으로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광주센터 간 실시간 백업이 이뤄지고 이중화를 위한 공주 백업센터도 건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광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주센터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된 뒤 예산 문제 등으로 13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계약이 유찰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야 건물 공사만 겨우 마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은 늦어졌고 사업 예산은 추가로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보고서엔 2023년 11월에 벌어진 행정전산망 장애 대책 수립 지연으로 논의가 늦어졌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25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8월까지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올해 예산은 1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했지만 당시 국회에선 실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산망 이중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이중화 조치 의무 제외와 예산 부실 탓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실한 능력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기관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했고 법무부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문서 9종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행정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자 각 기관들이 기한을 늘리거나 수수료를 일시 면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PC를 이용한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시스템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화재로 온라인 증명 발급이 멈추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문서 9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현장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이 드는데 이번 조치로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화재로 각 행정부처마다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최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좀 보죠. 지난 금요일 밤이죠. 이 정부 전산망의 중심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게 불이 났는데 600개 넘는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됐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요, 이 국가 전산망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전 본원이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이 모두 647개입니다. 이 가운데 551개, 약 85%는 정상 작동이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재개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화재가 난 전산실 내부에 있던 96개 서비스는 재개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일단 정부는 빠른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는데 주말 사이에 불이 났고 화재는 다 진압이 됐지만 오늘 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고,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첫 번째 사과이기도 합니다. 자, 정치권은요, 이게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체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현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원사 이후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사고 상황 전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재 원인이야 소방 당국하고 관계 당국에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나서 전환리가 났다는 건데,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핵심 문제점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요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셨다면서요? 일단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건 전원 설비가 왜 이중화가 안 돼 있는가. 전원 설비란 건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들, 데이터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선로도 이중화돼 있고 복수계가 있다는 거죠. UPS 장비 같은 것도 복수계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는 자가발전 설비 같은 것도 복수계를 두거든요. 그런데 이 전원이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 셧다운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전원 이중화가 제대로 됐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중화가 제대로 됐는가, 요걸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 하는데 산만하게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5년 9월 27일 날 정부에서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부처에서 각각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산 시스템을 한 곳에 다 모은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대전, 광주, 대구 이렇게 3곳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정부가 하는 1,600개 업무와 관련된 전산 설비들이 이 3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정부가 관리하는 뭐 대용량 서버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 데이터를요,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및 전산 시스템. 데이터 및 시스템이요. 그런데 이제 불은 2025년 26일 오전 8시 15분 정도에 난 것 같습니다. 5층에서 났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산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UPS 배터리 교체 중에 불이 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불이 왜 났는지는 조금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지금 확인 중이죠. UPS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전원이 딱 끊겼을 때 임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임시 전원 공급 설비입니다. 이 UPS까지 망가지면 예. 자가 발전 설비가 이제 돌아가거든요. 예. 이 UPS가 이제 보통 배터리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게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5층 전산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UPS 배터리에 불이 났다. 불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꺼졌다. 예. 항온항습기는 냉방 설비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항온항습기가 꺼졌기 때문에 냉방을 유지할 수 없어서 예. 안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어허. 다른 구역층, 즉 5층 말고 2층, 4층의 전산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예. 이를 보호하고자 전체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예. UPS 배터리에 불이 났다. 예. 그래서 불 때문에 UPS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고 냉방 설비가 작동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UPS든 자가발전 설비든 전원 관련한 게 전부 다 이중화되어 있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곳에서 불이 나서 동작을 안 하면 예. 다른 백업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공급돼서 냉방 그렇죠. 냉방이 돌아가고 돌아가고 선제적으로 다른 건 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2, 3, 4층은 계속 돌아갔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5층만 불타서 전소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마비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 껐고 선제적으로 다 껐고 그래서 대규모 마비가 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예. 왜 전원 공급은 다 이중화돼 있을 텐데 그게 동작하지 않았느냐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5층은 속된 말로 뭐 배터리 문제로 화재 때문에 셧다운 되더라도 2, 3, 4층에 있는 데이터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5층에 96개 시스템이 있었고 예. 2, 3, 4층에 551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와, 그거만 살렸어도. 그럼 551개만 제대로 돌아갔어도 예. 이렇게 전부 다 먹통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모두 다 껐어야 됐을까?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 공급의 이중화 이게 완벽하게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는 뭐 관리자가 당시에 뭐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그랬을 있는 수도 거고 있고요. 이거를 2, 3, 4층을 셧다운을 시켰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자의 판단의 미스의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이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쟁점이 또 하나는 왜 광주 데이터 센터로 3시간 내 전환이 안 됐나? 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 기사 보니까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 중요한 데이터 센터를 한 곳에만 놔둬서 저 거기 불타면은 완전히 정부가 셧다운돼 이렇게는 안 해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데이터는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좀 의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2022년에 그러니까 예. 카카오 사태 났을 난리도 때 아니었죠, 그때. 네. 그때 2022년 10월 19일에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께서 인터뷰를 하세요. 언론에.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에도 예.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3일 해도 안 되겠는데. 네, 지금 또 2주 얘기가 나오고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화재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 그동안 그럼 도대체 뭐 한 건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얘기했던 말은 약간 뭐 과장돼서 얘기했을 수 있겠으나 그 사이에 시간이 2, 3년 정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2, 3년 시간 동안에 도대체 업그레이드 안 하고 뭐 한 거냐. 예. 이걸 이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데이터 백업이 실시간 백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예. 또 예를 들어 전산 설비도 이중화, 이원화 시켜야 되는데 예. 뭐 액티브 모드냐,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냐 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저 입장에서 이해했을 때 기사들 보면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다면서요. 네. 데이터는 대전에 본원에 있는 게 광주, 대구 다 가 있는데 설비가 백업이 안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저 기사가 있던데 맞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예. 외장 하드에 옮겨놨어요. 예. 이렇게 데이터만 복사해서 외부에 두는 걸 데이터 백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만 백업해뒀을 경우에 예. 내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일단 해야 되는데. 다른 컴퓨터를 구해야죠. 똑같은 그쵸. 걸. 예. 그다음에 데이터를 맞아요. 옮겨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으면 예.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체는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구하는데 시간이 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 못지않게 예. 내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과 똑같은 걸 그러네요. 여벌로 더 놔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이중화된 게 맞느냐, 데이터는 제대로 백업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정부가 얘기하는 건 예.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스템이 똑같은 여벌이 몇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하나 똑같이 마련하는 게 어려워요? 비용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요? 네.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두려면 예. 똑같은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그만큼 더 되겠죠.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도 2개, 3개를 똑같은 걸 두려면 예. 그 하드웨어도 사야 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깔아놔야 되니까 예. 전부 다 두세 배 돈이 드는 거죠. 교수님, 이 카카오 사태 때요. 네.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네. 재발 방지 책으로 이런 거 만들어 놨죠. 이중 시스템. 그때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비까지. 그때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예. 막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예를 들면서 예. 카카오톡 같이 생필품에 준하는 이런 예.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 모든 걸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라고 압박을 했었고 그 말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대표가 예.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있는데 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부는 왜 안 했대요? 지금 우리 게 안 돼 있는 거죠. 참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정부는 아직 그 일을 못한 건데 이 또 하나 쟁점으로 봐주신 게 10년째 짓고 있는 공주 데이터 센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전이 1센터, 예. 광주가 2센터, 대구가 3센터입니다. 예. 근데 요새 이제 재해 복구, 백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니까 예. 재해 복구 전용 데이터 센터를 공주에다가 만들게요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한 게 201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째 지금 안 지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중간에 뭐 예산 부족 문제도 있었고 예. 중간중간에 뭐 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었고 해서 계속 뭐 그냥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 재해복구 전용이란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나 이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도 여벌로 예. 더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더 둬야 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백업해서 둘 수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완공이 다 됐으면 이번에 뭐 공주 대전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결국 예산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좀 의혹,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하시던데 국가전산망이 올 8월에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그거 원인을 지금 이제 전수조사 중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전수조사 중에 화재가 났는가? 이건 뭐예요? 이게 또 음모론으로 빠질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러니까 8월에 해킹당한 건 아니고요. 예. 8월에 예.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공개됩니다. 해커가 예. 좋은 해커가 예. 나쁜 해커들 컴퓨터를 역으로 해킹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뽑아봤더니 한국 정부가 전부 다 해킹당하고 있었다. 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건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해킹당해서 예. 그 안에 정보가 다 유출됐다. 이 온나라 시스템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회의록이라든가 내부 보고서, 메모 이런 걸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이제 국회도 인식을 해서 과방위 청문회에서 예. 이걸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해킹 어느 정도 됐는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5층에 있었고 이게 전소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하필 로그 기록이 외부에 따로 잘 보관돼 있으면 예. 뭐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5층 안에 있었으면 예. 이제 조사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는 생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이제 복구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볼 건데 어쨌든 저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전산망을 좀 셧다운 시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서버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게 안전한가 아닌가 요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대전에 있는 센터에서 보면
5층에 있는 96개 시스템은 전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층에 있는 551개 시스템은 전원만 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원 설비를 다시 복원해서 551개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전원을 켜서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로 일하다 보면 갑자기 전원 나가면 데이터도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551개 시스템에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는지 실시간 백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개 시스템 자체는 그럼 불탔으면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96개 시스템이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나라 시스템, 중앙부처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구 센터 내에 이제 클라우드 민간 협력 클라우드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예 옮겨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센터는 여러 하드웨어 설비는 이제 구성돼 있으니까 데이터만 거기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클라우드 서비스로 완전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서비스를 가동시키겠다라고 일단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5층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날아갈 위험성도 있으니 그게 이제 문제인 거네요. 지금 사실은 백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백업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백업하느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백업하느냐, 백업을 한 달 주기로 하느냐, 하루 주기로 하느냐, 실시간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입니다. 요것들은 한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전체가 복원 가능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모바일 신분증을 신규 발급하는 거 이거 제외하고는 일부 복구가 되긴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모바일 신분증 있잖아요, 교수님. 이거 뭐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원래 이거 서버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아주 넌센스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을 쓰면 시스템이 죽질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중앙 서버가 날아가면 시스템이 멈추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만든 건데 이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늬만 블록체인이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모든 인력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겠죠. 이거 복구하고 완벽하게 시스템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가게 하는데 최대한 서두르면 그냥 언제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정부는 뭐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전원을 키면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5층에 있던 96개 시스템은 대구로 옮겨서 할 건데 이게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 같은 게 제대로 다 보존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고, 만약에 실시간 데이터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면 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큰 사고 났으니까 잘 정비해가지고 다시는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재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 힘찬 모습 보여줘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주말 화재 소식 먼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정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정부 24를 비롯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먹통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불편 겪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불은 하루 만에 꺼졌지만 복구 작업은 어제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오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사고 관련 대책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도 전산망 장애를 겪었는데도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점 질책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인형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구는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력도 5군데 배분을 시켜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기관인데 그 관련 자료, 그 운영에 대해서 이중 시스템이 구축 안 된 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의 데이터 백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국가정보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소상히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좀 정확하게 규정이나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거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필요 예산의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은 크지 않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고 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DR 서버를 갖추지 않으면 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정치권에서도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은 참사 원인을 지난 정부가 이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는 이중화 조치 그리고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은 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탓을 늘어놨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 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면서 그렇죠.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작년 10월 기사가 요즘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사 좀 살펴보면요. 네. 작년 10월에 당시 행안부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지침을 내려서요. 기관들이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 줄줄이 예산들 많이 삭감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일 텐데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023년 4월에 1, 2등급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원래 정부가 이 정보 시스템 사용자 수나 서비스 파급도 이런 걸 따져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인 1등급조차도 2026년에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게 했고요. 네. 2등급은 아예 2025년 예산에서 제외했고 네. 3, 4등급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이렇게 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지침을 네. 내린 겁니다. 네. 이런 지침 때문에 국가 행정 시스템 중에 2025년 재해복구 시스템 예산을 개별적으로 따낼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게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까지 이런 게 이어진 게 아니냐. 이번 건 자꾸 이재명 탓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탓 확실하다라는 거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작점이 보조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재의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투입이 없었다. 그래서 교체 시기를 놓쳤다. 이게 핵심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바로잡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서 곳곳에서 불편 피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 계속 일하도록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윤석열이 싸지른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치워야 된다니 너무 고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96개 시스템이나 전소돼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잘하실 거라 믿고